자, 3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프레셈션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딱히 어려운 문장들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어휘만 체크하는 정도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전제나 가정 정도가 되겠죠. 미리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니까 이 정도가 될 것이고,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certainly, 확실히, if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이 does not give,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를 주지 않냐면 at least, 적어도 mostly, 주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could not rely. 잠깐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가 과거 동사이고 여기가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이구나 정도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아.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senses, 감각들이 되겠죠. 그것들이에요. as we do,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만큼. 근데 요거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쵸. 앞에 있는 동사를 바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감각이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주는데 어떻게 의존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이요, have figured out, 알아내왔습니다. 뭘 알아냈냐면요, this presumption, 이러한 가정이 뭐에 대한 가정이냐면 인식에 대한 가정이 부정확하다 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 정도로 구조부터 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문제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일단은 대명사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대명사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출제위원이 이 문장만큼은 반드시 해석해보라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라는 게 명사를 대신받는 거니까 얘가 어떤 명사를 대신받는지, 어떤 명사를 이 대신받는지를 갖다가 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월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월드를 보는 것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것을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그럼 이시 당연히 월드겠죠.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수명사를 그대로 받는 거니까 이틀을 쓰는 것도 괜찮다. 이틀을 쓰는 게 괜찮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사의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100%, 100% 형용사가 아닐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두 개는 품사가 다르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는 자리가 다르다. 하는 역할을 보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in which,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머나, as 구문이네요. 그러면 앞에 as를 뭐하고? 지우세요. 그 다음에 뒤에 as를 묶어서 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live는 근데 좀 유명하니까 그냥 바로 가자. 얘는 일형식 동사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 정확하게 미러가 반영하는 대로 얼굴을, 그 안에 보여지는 얼굴을 반영하는 그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살고 있다. 지금 일형식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가 아니라 부사 자리,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니까 accurately가 오는 게 괜찮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100% 수일치예요. 그럼 뭐 찾으면 됩니까? 주어 찾으면 되지. 가볼게. It's 여기구나. Obtaining information about what is around us. 그렇군.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야? 요 앞까지가 주어네. 그냥 동사 자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ing 형태로 시작을 하니까 정보를 얻는 것이 되겠죠. 뭐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주어니까 동사 자리 단수 쓰는 거 괜찮죠. 4번 가겠습니다.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수능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뒤에 문장 구조를 보라는 건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동반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유명한 거 외열만 쓰겠습니다. 요거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문장을 보면서 뒤에 문장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다소 복잡하면서 적극적인 것입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냐면 마인드와 senses, 마음과 감각이 어떤 이를 공유한다라고 해요. 이미 문장이 완전해요. 그리고 분사구문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자리는 최소한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붙이든 관계부사를 바꾸든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일반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비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라든지 아니면 준동사 있지 않습니까? 투부정사나 ing나 ed 형태 이런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잘 보시면 거의 끝납니다. 평가원은 얘를 가장 좋아해요. 얘는 막 2개씩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좀 보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동사 자리, 일반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 근데 동사 자리가 맞으면 어디까지 보시냐면 수일치까지 보셔야 돼요. s를 붙일지 말지까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름 붙일, 와우. 뭐야? 병렬이에요. 이게 그냥 동사 문제가 아니었네요. 병렬 문제였네요. 병렬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뭔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앞에 뭐가 있으면 된다? 그쵸? and나 but이나 or 같은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이거를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렬이라는 것은 얘가 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얘랑 동등하게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태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상 요런 컨셉으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요거 대명사 문제처럼 해석을 해보라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뭐랑 병렬되는지를 알려면 앞에부터 읽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석하면서 오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름 붙일 수 있거나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can 동사원형 1, can 동사원형 2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name과 identify와 recognize가 병렬인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에 두 동사 뒤에 나온 형태로 인식하는 거 아주 괜찮다. 답은 몇 번이야?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다음 문제 31번 갈게요. liberty가 뭐야? 자유죠.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수거 표현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A를 지 맘대로, 제 멋대로 바꾸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빡 때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통해서 문장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로 시작을 하네요. 체크하시고 가보겠어요. limited success, 제한된 접근인데 뭐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냐면 몇몇 specific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제한적인 접근이니까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limited의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제한되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을 잘 못하게 한다의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또 있냐면 demands 요구인데 cinematic storytelling, 뭔가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뭔가 디테일에는 접근할 수가 없고 또 요구는 뭔가 되게 극적인 걸 원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강요했습니다. compare은 force랑 똑같은데 명사 투동사를 쓰죠. 이거 많이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compare, force, 명사 투동사, 명사가 뭐뭐 하게끔 강요하는 겁니다. 영화 제작자들이요, take liberty sweet, 지멋대로 바꾸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무엇을? original content를요, 뭐 할 때 giving the movie its ultimate form, 이 영화한테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를 줄 때, 즉 최종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오리지널 컨텐츠를 지 멋대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왜요? 영화를 사실적으로 쓰고 싶은데 디테일에 접근할 수 없어. 그리고 니들이 뭔가 이렇게 시네마틱 거 좋아하잖아. 뭔가 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작가가 좀 재밌게, 제작자가 재밌게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내용이네요. 됐니? 자, 가볼까? 기본적인 것을 좀 잘 지키면서 가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연결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하나의 연결사가 보이실 겁니다. 야,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이게 참 나이를 먹었는지 말이야. but 체크. 그 다음에 뒤쪽 가시면 또 예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를 체크해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에 잘 집중을 하시면서 빈칸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나오니까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자,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타겟팅하는 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y 뭐뭐 함으로써가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해석이 될까가 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 오버루킹이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간과한다는 거예요. 오버룩이 간과, 이렇게 잘못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는 위험을 무릅쓰다 이 말이에요. 간과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측면들을 간과해요.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측면들을 간과합니다. 예술 작품으로서. 그러면 봐봐, 이 측면들은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지. 근데 요거를 간과한다고 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빈칸함으로써 우리는 영화의 재미있는 요소를 갖다가 간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타겟팅이 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인해서 영화가 뭐가 된다? 영화가 노잼이 되면 됩니다. 되십니까? 이렇게 타겟팅을 하면 거의 뭐 끝났어요.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of course, 물론 우리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critically하게 뭐 하는 이유냐면 컨텐츠를 isolate 시키는 거예요. 딱 가두는 겁니다. 영화의 컨텐츠를요. 그것의 형태로부터 딱 가두는 좋은 이유가 있대요. 그럼 지금은 첫 문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화의 컨텐츠를 딱 가둔다. 딱 그거 사실적으로 쓰는 게 좋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제인데 뭐 아무튼 이 사람의 뭐 제로 다크 서티의 이 주제가 트래킹 추적하고요. eventual killing 결국에 죽이는 거래요.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 여러분 아십니까? 오사마 빈 라덴 죽었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쌍둥이 타워를 팍 가격시킨 그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이슈였던 게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이 아마 그 초등학교 야구부였었는데요. 가다가 초등학교 그 같은 야구부 친구가 그 같이 이제 그 동네에 살 거 아니야? 나와가지고 야 창이가 야 미국에 클났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야 이 9.11 테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주동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요. 네 다시 갈게 미안해. United States CIA 에이전트나 Navy SEALs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인가 봐요. 그 컨텐츠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죠.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름의 컨텐츠를 아이솔레이트 시킨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오사마 빈 라덴으로 나온 것 같고요. 제한된 접근이야.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 다음에 시네마틱 스토리텔링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강요해. 필름 메이커들이 지 멋대로 바꾸는 거야. 오리지널 컨텐츠를요. 뭐 할 때? 완전한 형태를 만들 때.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스무스하게 해석을 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서 느낌이 바뀌죠. 여기는 뭐라고 해요? 팩트를 갖다가 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는 뭐 해요? 뭔가 자유를 부여한다. 이게 사실상 제멋대로 바꾸다가 해석이 안 돼도요. 자유를 취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뭔가 여기서는 영화 제작자가 조금 지가 알아서 뭔가 자유를 취하는 느낌 이렇게 느끼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못 느꼈으면 뒤에 가서 느껴야 돼요. 일단 힌트 하나 지나갔고요. 제로 다크 서티라는 게 인벤트 만들고요. 컴바인 시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한번 바뀌었으니까 다시 쉽사리 안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결합시켜요. 인물들을. 그 다음에 재배열시키고 응축시킵니다. 액션을요. 그리고 speculate on 뭔가 추측하게 만들어요. 이벤트를. 많은 critics, 비평가들인데 제로다크 30에 대한 비평가들이 주목하는데 중요성과 민감성, 그 컨텐츠의 중요성과 민감성에 주목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화의 completeness의 완전함, accuracy, 정확성, reliability, 신뢰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힌트 나오겠죠. 그런데 영화가 봐보세요. formal, 공식적인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아카데미 어워드 노미네이션 됐어요. 베스트 픽처상, 액트리스상,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상, 필름 얼마 많이 먹었어. 아무튼 이렇게 우수한 상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타겟팅을 한 거를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자 여기서 요 영화는 각색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각색이라기보다는 뭔가 변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변화가 된 거죠. 대놓고 인벤트하고 컴바인 시키고 리어레인지하고 컨덴스하고 스페큘레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평가들이 야 이거 완전한 거 맞아? 정확한 거 맞아? 신뢰성 있는 거 맞아? 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지만 요게 유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만한 뭐예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변화가 없고 그냥 그 자체만 있어야지 성공이 안 된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문제는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1번부터요. Ignoring historical facts.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가 노잼이려면 사실 그대로를 써야 돼요.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써야지. 왜 무시하나요? 반대말이죠. 청중을 먼저 준다. 뭔 소리. 안녕이고요. Financial success를 추구한다. 이게 그럴듯하잖아. 그냥 2번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성공을 하고 싶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이시고요. 너무 많은 디테일을 넣는다. 어때요? 너무 많은 디테일. 이렇게 되면 유잼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가 많잖아. 반대말. 오직 컨텐츠에만 집중을 한다. 변화를 주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갈게요. refer to ASB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as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같다 이미지예요. 그래서 A와 B를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refer to가 뭔가를 언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를 B로 나타내다, 언급하다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간주해버린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인들은요. came to refer, came to come to 부정사 하면은 그냥 온다, 뭐뭐 하려고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뭐뭐 하게 된다의 하나의 그 느낌으로 쫙 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former라는 게 아까 좀 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former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고요. 요거 MER을 쓰는 것은 이전의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언급하고 전자라고 하죠. 전자를 former, 후자를 letter라고 하죠. 편지 아니고요. LATTER 뒤에 나오겠죠? 자, 이 전자의 종류. 그러니까 전자의 종류의 것을 집합적으로 as 나오죠. physic스라고 부른대요. 아, 그렇구나. 목적이 보어라고 할게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어떤 것들이 전자의 형태를 집합적으로 physic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or 아니면 what we would roughly translate as nature.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nature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and to the letter, and to the letter. 그러니까 이래서 병렬이 중요한 거야. 갑자기 이거 이랬을까요? 여기라서 맞겠죠. 그러니까 refer to의 to만 딱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refer to 다음에 얘가 목적어 되겠죠. 후자의 것을 뭐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nomos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approximately,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custom이라든지 아마도 even culture, 문화라고도 심지어 이렇게 간주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자의 것은 physics 아니면 nature, 후자의 것은 nomos, culture, custom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것도 역시 빈칸 문제고요. 빈칸의 위치가 일단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있군요. 연결사 어디 있습니까? 없냐? 없어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렇게 빈칸이 맨 처음에 있다. 거진다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특성을 잘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조금 보기 구성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쉬운 그 느낌은 있는데 약간의 평가원의 느낌도 살짝 주는 편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같이 타겟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도요. 그리스인들이 critical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티컬한 어떤 차별, 구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이에서, 빈칸 사이에서. 그러면 이 그리스인들은요, 뭐와 뭐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을 갖다 했을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소재가 한 개 나올 것 같아? 두 개 나올 것 같아? 두 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가볼게요. As early as the 7th or 8th century BC. 기원전 7세기, 8세기 그때부터요. 뭐 아무튼 이것은 customary, 이게 관습이 되었대요. 저게 있네. distinguish 한대요. 반가운 단어군요. Those objects, 일단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In the surrounding world, 주변에 있는 그러한 물체들인데 remain always, 항상 and everywhere, 어디서든 the same,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물체. 그게 뭐냐면 플랜트나 애니멀이나 시즌 같은 거, star 같은 거, 기타 등등.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구문을 헛배운 겁니다. Distinguish A from B, tell A from B, know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differentiate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B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특성이냐면 remain always the same. 끝났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가 궁금해지는데요. seem to vary. 여기는 멈춰 있는 거, 여기는 변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from time to time, 때때로요. 그 다음에 장소별로요. 뭐와 같은 거냐면 언어, 관습, 법, 정치적인 제도, 뭐 기타 등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사이겠어? A와 B 사이가 되겠죠. 요거 사이의 차이를 구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네요. The Greek came to refer to the former니까 얘가 되겠죠. 얘를 갖다가 physics라고 부른 것이고요. natur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letter에 해당하는 것은요. nomos라든지 관습, culture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 근데 조금 다른 형태로 주지 않습니까?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문제는 쉬워서 쉽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컨셉을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소재가 두 개 나오면 지금은 A and B를 다 쓰는 건데 그 문장에서 묻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A만 쓰는 거일 수도 있고 B만 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자리일까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rucial point of this distinction, 이거의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nature라고 보는 순간 빨간 줄 그셔야 되고요. physics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줍니다. 고정된 컨텐츠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빼고는요. 그들의 삶을 적응시키는 거 빼고는요. 인간이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제도. 이게 노모일이에요. 맞나? 발음이? 노모일? 아무튼. 복수의 노모스의 복수형이구나. 그래. 그러네요. 좋아요. 이것이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에 while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래요. 이름 뭐였지? 이름 뭐였니? 그 이름 찾고 싶은데 노모스 말고 뭐였어요, 여러분들? 나한테만 안 보이는 것인가? 나와라, 얍. 아무튼 요거 빨간 색깔. 요것들. 요거는 인간이 그들의 삶을 적응시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컴마 찍고서 인간이 만든 것들, 제도들, 노모잉 이런 것들은요. 원칙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랑 B 요거랑 가장 비슷한 말을 쓰시면 되겠다. 가보자고요. 싱글과 믹스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실적이고 허구인가요? 어때요? 네이처는 뭐 사실적이고 인간의 활동은 허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내추럴한 거 찾아보세요. 여기 대문장 말하기 네이처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human phenomenon 대문장 말하기 human activity라고 써 있어요. 답은 3번일 것이고 뭐 이로움을 주고 뭐 해로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뭐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다. 이것도 전혀 다른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갖다가 쓰시면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ppropriate 적절한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appreciate. 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감사하다. 요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를 감상하고 뭐 이해하다. 혹은 더 써드리면 뭐 진가를 발휘하다.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뭔가 실력 같은 것들을 발휘하다 할 때 appreciate를 자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elease인데 쉽죠? 그러니까 뭔가 내보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출시하다. 방출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문맥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내보내는 느낌. 뭔가 이렇게 보도하고 release 풀어내고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hypothalamus 나도 뭔지 몰라 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오죠. is the part 부분인데요. 뇌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해마 같은 곳인가 보죠. 뭐 아무튼 요 뇌의 부분은요. 받습니다. 무엇을? 메시지를 어디에서? 신경에서요. 뭐에 대한 메시지냐면 내부의 상태, 몸의 상태라든지 외부의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신경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요 뇌의 일부인 hypothalamus 여기구나. 이름도 어렵네. 그것은 반응합니다. 어디에? 이러한 정보에 반응을 해요. 뭐 함으로써?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적절한 분비샘에 호르몬을 내보내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죠. 글랜드는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강조를 드리지만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38번을 풀 때쯤에는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30초만 답을 찍어야 돼. 그럼 찍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 2분 30초 정도 있다라고 해요. 수능장에서 얘가 한 문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푸세요.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한 1분 20초 만에 빨리 쓱 보고서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는요. 2분 30초 내에서 2분 20초 쓴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찍는 게 낫다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방식을 왜곡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 특히 시간이 쪼여드는 이 언어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은 당연히 팩트지만 예를 들어서 7문제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아서 망한 거예요. 근데 한두 문제 계산 때려보니까 3문제 남았는데 한 7분 남았어. 그러면 2문제를 풀더라도 3문제를 다 보는 것보다 2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한다면 2번씩 빨리 읽는 것보다는 한 번 빡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자, 시험장에서 버튼을 보는 순간 이 마음속에서 쾌재가 들립니다. 아싸리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겠다. 호르몬의 imbalance예요. 호르몬의 불균형 되겠습니다. 점점 흔해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렇구나. 근데 이 말을 이게 짧으니까 기억할 수 있는데 좀 길어지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벗이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지문에 가셔가지고 1번 지나갈 때, 2번 지나갈 때, 3번 지나갈 때, 4번 지나갈 때, 5번 지나갈 때 연결이 되는지 혹은 단절이 되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쌤, 근데 그게 애매하면요. 놔두셔야 돼요. 놔뒀다가 다 읽고 나서 단절이 없는 경우에 아까 좀 애매했던 곳만 다시 한번 소재를 일치시키거나 단서를 잡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특히나 연결사 버트 같은 게 있으면 단절감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대부분의 출제 원리입니다. 근데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못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여기 지나갈 때 좀 눈을 부릅뜨고서 잘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 읽었을 때 최소한 보기 5개가 다 고민되는 일은 없게끔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제가 뇌의 일부야. 이게 메시지 받아.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신경으로부터. 됐습니까? 정보에 반응을 해요. 뭐 함으로써 적절한 이 분비물을 갖다가 샌딩함으로써 호르몬을 방출하기 위해서. 좋아요. 일단 호르몬이 방출되면 괜찮죠. 방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지우시는 거예요. 혈류로요. 그러면 그들은 특정한 타겟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달해요. 케미컬 메시지를요. 그리고 카오스 야기시킵니다. 특정한 생물학적 반응을 야기시켜요. 이상적으로는 호르몬은 존재합니다. delicate balance 요 단어를 딱 읽는 순간 살짝 앞에서 읽었던 그 박스의 느낌이 좀 떠오르긴 해요. 우리의 호르몬은 미세한, 섬세한 균형 속에서 존재를 하고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의 세포에 정확하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되십니까? 2번 어때?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잘했어요. 남겨라. 이게 못 지워 그러면. For example 잘 보셔야 됩니다. 연결사 주변은요. 지금 이 연결사가 예를 들어서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호르몬이 밸런스를 갖다가 잘 유지하고 존재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포는 저항해요. 시그널에.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 시그널에 저항을 합니다. 야기시키는데 팬크리스 췌장이거든요. 췌장이 오버워크가 이상하지 않니? 왜 오버워크에 밸런스 맞춘다면서. 그러면서 시크레이팅 분비시켜요.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밸런스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근데 호르몬 불균형이 점점 더 흔합니다. 어드밴싱 에이지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균형에 대한 얘기가 맞겠죠. 이게 오버워크 한다라고 하니 말이 되냐 이게. 그 다음에 excess of insulin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이 secreting ever more
인슐린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설령 3번을 못 봤다 손 치더라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5개가 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남을 거라고. 그 중에서 얘랑 비슷하거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을 소재상, 단서상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5개를 볼 때와 2개 내지 많아야 3개를 볼 때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번 읽었으니까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시험장 가셔가지고 집중 잘 해서 한 번에 잘 눌러서 본인 속도에 맞게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이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2번 정도까지는 읽어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실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버리세요. 시간이 남으면 그때 와서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볼 때는 온 집중 포커스를 다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배웠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거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때가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 한 달 혹은 뭐 45일 그 전부터는 계속해서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한 2주일 전에는요. 하루에 하나 정도 너무 많으면 이틀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 실전적인 훈련을. 알겠습니까? 그게 언어에선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오잖아요. 약간 글이 튕기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나도 그러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감을 쫙 끌어올리자고요. 쌤, 사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알겠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너 열심히 하지 않은 그 30일의 모습보다 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라도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힘든 시기 할 텐데 슬기롭게 잘 이겨내라는 말밖에 못 해줘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